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한 스타 작사가 김이나, 에이핑크의 나은 봄이, 예쁘다. 김동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실력자죠. 래퍼 행주.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명언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누구는 이렇다, 이런 남자는 이런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명언을 남기셨는데. 나도 그 프로 너무 잘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셰프가 하는 식당도 가본 적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말을 맛있게 해요. 그러니까 맛있게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신동엽 씨는 어떤 남자? 정의하자면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유쾌한 철학자다. 유쾌한, 오. 네, 되게 있어 보인다. 유쾌한 철학자. 야한 철학자 아니고요. 아니 되게 통찰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통찰력이. 그거를 과시하거나 남을 가르치려는 자세 없이 오. 개그로만 그걸 툭툭 치시니까 이게 그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저한테 중심이 서 있는 남자. 그래가지고 그걸 좋아했구나. 그걸 좋아했네. 어떤 게 좋아요? 서 있는 남자가 좋아요? 아니면 철학자가 좋아요? 유쾌하게 서 있는 남자. 만약에 에이핑크와 작업한다면 뭐 어떤 식의 느낌의 어떤 노래를 선물하고 싶어요? 저는 약간 달콤한 이별 얘기를 달콤한 이별. 나은과 불미한테. 어울릴 것 네, 같다. 왜냐면 항상 달콤한 사랑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이번 앨범이 이별이에요. 아 그래? 예. 그럼 지나갔나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약간 청순청순한 소녀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 조금 반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앨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에이핑크가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하는데 김동현 씨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은 게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에이핑크 춤을 춘 적이 있었잖아요. 진짜요? 저는 예전에 그 군대 가는 프로에서 그때 뵀었는데 군대 오지지 않았어요? 그때 맞아요. 간 적 있어요. 제가 여장하고 그때 노노노를 춘 적이 오, 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에이핑크가 앞에서 한 거야. 같이. 노노노. 나은이랑 봄이가 오, 돼요. 야, 에이핑크한테 노노노 기억하세요. 제가 입장할 때 노노노 기억해요? 제가 이쪽이었어요 그때. Yeah, 오! yeah. 오! 행주 씨는 네. 안녕하세요 첫 출연이죠? 네, 저는 사실 공중파 경험이 별로 없어요. 예. 없어갖고 되게 지금 연예인들 보는 기분이고요. 너무 영광이죠. 왜냐면 가족들 모임을 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랩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어도 가족들은 랩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한 번 나온 게 훨씬 더 이제 파이팅이 생기는 거죠. 잘 그래서 됐다 행주 일가 친척들한테 한마디 해요. 공중파 그래, 입성. 그래도 엄마랑 아빠는 관심이 있으니까는 랩을 좋아하시는데 둘째 작은 아빠, 둘째 작은 아빠. 예, 명절 때마다 너는 나이 33 먹고 왜 귀 같은 거 뚫고 랩 그런 거 해놓고 뭐가 되겠냐 하는데 생각보다 밥벌이 하고 있고요. 그걸 해서 지금 안녕하세요에 나왔어요. 그러면 공중파에서는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래퍼니까는 프리스타일 랩을 꼭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부담돼요. 진짜로. 그럼요. 오, 그거 딱 보여주면 되겠다, 지금. 그죠? yeah,
비트가 나왔으니 바로 랩해 그것도 마치 프리스타일 랩해 오케이 나는 100점 100페인 다른 래퍼들과는 달라 내 이름 행주 태균 형님처럼 세균 늘 닦아내는 내 이름 행주 영자 누나처럼 우리 엄마 이름도 영자 옆에는 김이나 오케이 그리고 동영 그리고 동현 역시 세 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습니다. 자, 어떤 고민들이 도착해 있는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여우 세 가지 고민 얼굴 때문에 피곤해요. 떠도는 여자.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얼굴 때문에 피곤해요입니다. 여기에 우리 나은 씨가 맡을 역할이 있는데 동네 아낙네. 좀 주책 맞은 아낙네의 일리가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39살 남자입니다. 전 3살 어린 아내와 살고 있는데요. 밖에만 나가면 지겹도록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책 막은 아줌마. 둘이 참 보기 좋다. 누나랑 몇 살 차인겨? 뭐라카노? 누나가 이거 딱 봐도 엄마 아이가 맞지? 아까 그 아줌마가 그 아줌마가 아니야. 경상 사투리가. 뭐라카노? 누나가 이거 딱 봐도 엄마 아이가 맞지? 사람들은 저희를 항상 엄마와 아들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는요? 저 주문할게요. 전 돈가스 주시고요. 네네. 옆에 아드님은요? 옆에 아드님은요? 3살 많은 남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보여? 이거 봐요. 아들이 아니고 남편이에요. 아, 신발. 여기에요? 난 놀랐어요, 지금. 여보, 일일이 신경 쓰지 마라. 니만 힘들다. 아이고야, 어려 보여서 당신은 좋겠다. 그 불똥이 다 저한테 튑니다. 더 걱정인 건요. 여보, 자다 말고 거기서 뭐하노? 지금 새벽 3시인데 뭐 먹는 기가? 아까 생각하니까 아들 열이 받아서 안 되겠다. 다 먹어버릴게다. 쫑쫑쫑쫑. 아이고야.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다 보니까 1년 새 살이 15kg나 아이고. 쪘습니다. 그래도 제 눈엔 누나도 엄마도 아닌 사랑하는 제 아내 맞거든요. 주변 시선에 아내의 스트레스까지 저도 이제는 너무 지쳤습니다.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세요. 김호 씨 어때요? 아니 저도 오래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이 다니면 저희 어머니랑 같이 어디 다닐 때 보면은 여자친구를 동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아, 친남매로 본다고요? 예. 그게 스트레스라고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없는데 여자친구가 살짝 조금 기분 안 좋은 느낌이 있고 아, 닮았다고 생각하는 오빠 닮아서 턱이 길어지는 것 같다. 괜히 이런 말 하고 괜히 나 가만히 있다가 왜 나 때문에 턱이 길어지나. 불똥이 튀는구나. 이나 씨는 어때요? 좀 남들의 하는 말에 상처받아 본 적 있어요? 상처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제가 예전에 어디 다른 프로에서 아이 얘기가 나와서 저희 부부는 지금 계획이 없다 현재로서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피드백들을 보았는데 아 저건 100% 불임이다. 아, 그거 왜? 아니면 뭐 남자 쪽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게 만약에 그랬는데 내가 진짜였으면 그랬으면 어쩌려고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 부부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진짜 말을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행주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있어요. SNS 같은데 이제 팬이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잖아요. 앞에서는 실물이 되게 괜찮으시다 하시는데 SNS상에서 제가 확인을 하면 얼굴 보니까 왜 행주인 줄 알겠다. 저는 진짜 행주이라서 행주거든요. 아, 대박. 저도 그런 적 있어요. SNS에 사진 찍어가지고 너무 팬이라고 너무 최고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세 보임. 뭐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남자 같은 운동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일단 고민의 주인공을 좀 만나볼게요. 얼마나 동안이길래 아내도 스트레스 받고 또 아내의 스트레스에 또 그걸 보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지. 자, 남편 만나보겠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예. 사연하고 조금, 외모가. 죄송해요.
좀 표정 관리 좀 하세요. 아니, 나오자마자 뭐야? 뭐래요? 이렇게 하면 혹시 안경 한 번만 벗어주실래요? 그렇게까지인가? 그렇게까지인가? 몇 살이 어리셨죠? 39. 근데 진짜 난 그렇게 동안을 이렇게 하는지. 딱 39처럼 보이는 사람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막 모자지간까지도 오해를 받으신다는 게 진짜 그 정도인가요? 엄마 아들은 너무 하잖아요. 제가 39이고 와이프가 이제 36살 이제 와이프가 더 어린데 시장에 가면은 아줌마들이 큰 누나랑 남동생이랑 왔네 하는 분도 있고 한 번 딱 들은 거예요? 아니면 자주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자주 그런 말 좀 들어요. 저희 둘이 이제 병원에 갔었는데 부부가 맞냐고 왜요? 네? 왜? 병원에 왜 가셨어요? 아들 아니냐고 왜 가셨어요? 아들 아니냐고 오. 예, 그때 산부인과 갔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남편 맞냐고? 네네. 근데 처음에는 아내가 웃어 넘겼거든요.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일이 또 반응하고 또 역정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어떻게 역정을 내는데요, 아내가? 어떤 할머니께서 이제 아들하고 모자 사이냐 아니냐 그래서 아들 아니거든요, 남편이거든요 이러면서 뛰쳐나갈 때가 있어요. 싸운다고? 예, 싸우고. 제가 최근에 네일샵을 갔었거든요. 예. 약간 바람 쐬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네일샵 하신 분하고 손님하고 와이프한테 물어봤나 봐요. 뭐라고? 둘 사이가 무슨 사이냐? 아드님하고 왔냐? 자기 아들이 대학생인데 어느 대학교 다니냐? 희한하네 그 동네가. 그래서 수가 아내가 어떻게 해요? 아, 신발 그게 알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남편이거든요. 써? 이렇게. 아, 예. 그리고 사연 보니까 아내분이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신다고. 밤에 자다 보면은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부엌에서 서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저 몰래 뭐 과자라든지 젤리라든지 뭐 사와요. 그럼 저 없을 때 또 한 10봉지씩. 10봉지요? 10봉지? 젤리 10봉지? 그 자리에서 10봉지요? 네네. 근데 아내는 그냥 먹는 건데 남편이 딱 보고 왜 먹어? 스트레스. 그냥 원래 먹는 건데 스트레스 받아도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1년 사이에 한 15kg, 약 15kg. 살이 많이 찌셨구나.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약을 좀 먹다 보니까 2알씩 먹어도 안 듣나 봐요. 4알 먹다가 안 되면은 또 저 몰래 또 제 자는 사이에 2알 더 먹고. 어머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안 되는데 그 다음날 완전히 컨디션이 엉망진창이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예. 약 때문에 해롱해롱하고. 아내 한번 만나볼게요. 아내분. 안녕하세요. 아니, 남편 말대로 지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예요? 네. 시장 쪽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모자 간 게 아니냐, 뭐 누나 간 게 아니냐,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좀 기분이 너무 나쁘고 예.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이제 좀 욱하는 성격도 있고 이제 욕도 하고 이제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아이고 뭐 그렇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저 좋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결혼까지 해준 거예요, 오빠랑. 뭐 이렇게 그냥 웃어넘기면 안 될까요? 그건 안 돼. 안 돼요. 네. 네일샵에서는 네일샵에서는 옆에 분이 이제 네. 자기 아들 또래 같은데 이제 아들이 어느 대학교 다니냐 물어보면 이제 제가 이제 열받아서 이제 아들 아니라고 이제 아들 아니라고 근데 요까지 정도 하는 것도 있어요. 야 여기 물 흐르듯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남편은 아무 잘못한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왜 남편한테 그날 갔다 와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근데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여자 편을 들어주니까 나 너무 서운해서 이제 어떻게 들어줬어요, 그쪽 편을? 네?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참아라 하고 이제 그 여자 편을 드니까 이제 그게 너무 서러워서 이제 아니 참으라고 하는 게 여자 편 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잘한다. 잘한다고요? 이거 잘하네 우리 마누라. 이렇게 이거 아니잖아요. 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리지 않았으면 전 좋겠어요. 되게 이해 가는데. 왜요? 그렇지 않? 왜냐면 되게 무례한 거잖아요. 그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와이프한테 왜 이렇게 무례하세요? 이런 행동을 계속 혼자서 싸우는 입장이 드셔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제가 거들면은 더 싸움이 크게 날 것 같아서 뭐 그러니까.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그래서 그러면 스트레스 한 받으면. 번도 거들어 준 적이 없어요? 네. 그거는 서운하겠다. 그거는 서운하겠다. 서운해. 그거는 서운하겠네. 네, 그냥 그 좀 모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을 이 빨리 그냥 자리를 지나치고 그냥 싶다. 빨리 피하고 싶다. 근데 지금 말씀대로 막 아니 어디다 내고 막 뭐라 하면은 여자친구는 그 순간은 그래도 화 안 내고 참을 것 같긴 해요. 기분 좋고. 근데 그게 또 갈 때마다 또 제가 아니 어디서 또 딴 데 가서 아니 어디서 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니까. 아내분은 이런 오해를 안 받으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해 본 적 없어요? 그때는 이제 화장도 안 하고 이제 스킨 로션도 안 바르고 할 때도 이제 요즘은 이제 화장도 하고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립스틱도 바르고 이제 시장 갈 때도 이제 원피스 입고 이제 나가는데도 그렇게 나름대로 꾸미고 나갈 때도 있는데도 모자 관계로 볼 때는 아, 그렇게 입고 나가도 네 모자 관계로 볼 때 좀 기분이 좀 나빴어요. 아니 평소에 두 분이 시장에 이렇게 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다니는지 저희가 사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요? 우리도 사진을 보면서 아내도 많이 노력을 했었다니까. 보자. 이거는 남편이 너무 젊다 앞머리를 내리니까. 또 올렸다. 이거 맞아. 이거 2대8 좋은데요? 사진을 보니까 좀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는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그냥 어디 가서 약간 뭐 사람들 눈빛이 이상하다. 약간 좀 불안하다. 그러면 미리 여보. 오빠 담배 피고 올게. 하고 이렇게 하죠. 좋다. 그냥 할 때마다 네네 미리미리. 걱정하지 마. 오빠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아이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사람들 미리 다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바로 그거요. 그리고 그냥 살짝 말고 딥키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 화장해서. 좀 그렇게 좀 하면 안 돼요? 미리 해본 적이 없냐고요. 아니 없어요. 왜 그런 생각? 왜 티를 좀 미리 좀 안 내요? 안동 지역이 좀 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귀에 들어가겠다. 아니 안 해. 아버지 귀에 들어가기 못돼.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일하고 이제 바쁜 와중에 너 뭐 나이가 몇 살인데 뭐 길에서 뽀뽀하고 다니냐고 이러면서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받으면 집에 와서 그거 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피곤해지니까 좀 하면 안 돼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났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신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드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배고파서 아니야 스트레스 푸는 대로 먹는 걸로 풀어야죠. 뭐 드세요, 주로 새벽에? 막 밥 비벼갖고 막 이렇게 먹어요? 메뉴 좀 얘기해봐요. 메뉴가 그냥 냉장고에 드시는지.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계란 후라이에서 비벼서 먹고 이제 그냥 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봉지. 한 번에? 그다음에 뭐 젤리 같은 것도 이제 종류별대로 이제 10개씩 사갖고 이제 먹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탕수육, 피자, 뭐 통닭 그런 거 한꺼번에 시켜서 이제 먹을 때. 동시에 시켜요? 네, 그거 시킬 때도 먹어요. 그걸 다 드세요, 3개를?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 네, 많이 풀려요. 그래서 악순환이죠 계속. 어쨌든 살은 늘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더 우울해지고. 아니 근데 사실 요즘 물가가 비싸서 정말 탕수육이니 뭐 통닭이니 이렇게 한 번 시키면 가격이 꽤 나가잖아요. 피자도 2만 원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환경상 제가 혼자 벌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이제 어느 정도 한 10만 원 정도를 만약에 준다 생각하면은 먹는데 한 7, 8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뭐 전기세라든지 뭐 휴대폰비 꼭 써야 될 돈을 못 낼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네 휴대폰값 내라고 이래 줬는데 그걸 먹는 걸로 사버리니까 맞나요? 아내 드시는 것 때문에 이게 뭐 핸드폰비나 뭐 이런 것들을 못 낼 정도예요? 네, 아니 너무 모질라요. 솔직해서 좋네요. 시원시원하죠. 아주 시원시원해요. 뭐 이게 그러니까 그 먹고 싶은 게 스트레스 받아서 무조건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안동 분들이 아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저렇게 먹는데 막 해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죠? 네. 그러면은 안 먹을 자신이 있어요? 네. 진짜로? 네. 그런 얘기 안 들으면 안 먹어요? 무조건? 아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아내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되게 늘씬하게 있었겠네요.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나 그때는 50kg도 안 나갔었어요. 20대 초반에는 20대 초반에는 아니 근데 남편하고 결혼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1년 정도.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에 30대 초반 이때도 20대는 50kg, 30대 초반은? 좀 많이 쪘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나는 그때는 스트레스를 안 받았는데 왜 많이 드셨었어요? 그냥 먹고 싶어서. 그때는 그럼 신발은 언제부터 썼다는 거예요? 신발. 요건 어렸을 때부터 썼어요. 어쩐지 어머니 그냥 싹 입에 달라붙더라고. 저는 우리 아내분께 이런 마음이 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폈어요. 진짜 많이 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폈는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그 담배를 피기 위해서 계속 핑계거리를 맞아요. 만들었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담배를 핀다고 계속 혼자 자기 최면을 걸고 근데 그냥 담배를 피고 싶었던 거예요. 예, 스트레스를 먹는 거로 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만 그런 거리를 찾는 게 아닌가. 오늘 그 형님이 나오셨다고요? 네. 예. 오늘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 정말 옆에서 지켜볼 때 두 분은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네, 많이 받아요. 보통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종업원이나 아니면 일하는 아줌마들이 엄마 아니냐, 엄마랑 같이 온 거 아니냐, 저 여자가 그런 거 들으면 이제 엄마 아니고 제 남편이라고 화내고 뭐 그런 적 많거든요. 그럼 형님이 볼 때도 동생이 워낙 동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동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재현 씨가 몸집이 있다 보니까 예, 옆에 사람들이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동생이 좀 힘들어 보였어요? 예, 많이 힘들어 보여요. 재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런 욕을 많이 하죠. 옆에 계셔도? 예, 예. 형님도 놀라셨겠네. 처음에는 놀랐는데 뭐 몇 번 보니까 뭐 익숙해졌어요. 형님이 보실 때는 그 스트레스를 동생한테 다 푸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재현 씨가 이제 스트레스 풀 때는 보통 차 타고 이동할 때요. 동생이 이제 뭐 고의로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데 보는데 왜 저 여자 보냐고 하면서 지나가는 여자를 예, 예. 저 여자한테 가서 살아라. 내가 포기해줄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보아하면 이제 남편분이 막 이렇게 끼쟁이가 아니시잖아요. 딱 봐도 수줍수줍하신 분이지. 근데 이렇게 쳐다만 봐도 싫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쳐다만 본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훑으셨다든지, 그러니까 작게 정확하게. 막 휘파람을 부셨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그렇게까지 막 화가 나실 이유는 나만 봐야 되는데 이제 다른 여자 보니까 이제 그게 기분이 나빴어요. 심할 때는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심할 때는 운전하는 도중에 막 때릴 경우도 있어요. 남편을 때린다고요? 예, 시아지분들이 뒤에 있는데요? 예. 귀엽게 에찌 이렇게요? 아니면 아니 차가 조금 흔들릴 정도로 때리죠. 차가 흔들릴 정도로? 핸들을 약간 돌린다든지, 핸들을 약간 돌린다든지. 예. 위험하다 이거는. 그래서 항상 뒤에 타는 거 불안해요. 좀 웬만하면 잘 안 타요. 자기보다 이쁘든 안 이쁘든 그게 상관없어요. 여자를 본다는 자체가 싫고 그래서 할머니한테도 뭐 짜증내고 살이 찌다 보니까 좀 자존감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뭐 여자는 나이 상관없이 그냥 여자라는 자체로 질투를 다 한다면 나도 질투를 하겠네요? 네 아마 그 집에 가면 뽑힐 것 같아요. 언니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언니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언니가 할머니보다 못해? 아니요, 더 좋으니까. 또 뭐 있어요? 아내가 의심해서 나온 행동들. 친구 이제 동창생 이제 결혼한다고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은 이 여자가 오빠 꼬시려고 하는 거다. 아니, 결혼한다고. 예, 왔는데 결혼한다고 꼬시려고. 이제 했는데 이성 친구라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연락이 오면은 저희가 둘이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내요. 그 여자분한테? 네. 어. 화장실에 갈 때 휴대폰 놔두고 가니까 결혼 사진이라든지 저희 둘이 사진 갑자기 찍은 생뚱맞게 그 여자 사람 친구한테 그 사진을 보낸다고요? 네, 보내요. 보내서 부인 있다. 보내지 마라. 그리고 그 내용을 지워요. 제가 화낼 거 아니까. 처음에는 고민이 좀 아닐 수 되게- 있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거는 진짜 고민이 이거 완전 다른 문제예요. 진짜 심각한 고민이 됐어요. 아니 정말 모르는 여자분한테 문자 보냈어요? 네. 근데 그 여자분이 나 결혼한다고 해서 문자 보낸 거였잖아요. 네. 거기다 여기 결혼 사진을 왜 보내냐고요? 내 남자니까는 이제 그는 문자도 보내지 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아, 결혼식에 이렇게 두 명이 가겠다 그렇게 해서 보낸 게 아니고. 네. 내 남자니까. 아니 뭔가 아내분이 그렇게 질투를 할 만한 뭔가 큰 사건이 있었던 건 거기 아니에요?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혹시나 이제 내를 떠날까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도 했었어요. 그러면 결론은 남편을 못 믿는 거네요. 네. 아이고, 아이고야, 이거 제일 큰 문제네. 그게 문제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른 여자가 다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여자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자신의 취향이 있고 도덕적인 어떤 맞아. 기준과 잣대가 있고 근데 아니 결혼식을 한다고 알렸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한다라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들을 지금 너무 무시하고 저보다 예쁘잖아. 예? 내보다 예쁜 여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외모만 보고 사귀고 결혼하고 그렇게 생활하나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런 느낌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지고 근데 남편은 아내분보다 물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아내를 선택해서 결혼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앞으로 가장 걱정되는 게 있어서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진 적이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한개 왔구나. 그게 잠을 못 자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자꾸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도 물론 제일 힘들겠지만은 옆에서 보는 저도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좀 많이 추스렸으면 자기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아내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와이프가 어릴 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이고. 아유, 아내를 남편도 너무 많이 착해하고. 사랑하네. 남편이 너무 착해하고. 응. 아유, 아내를 남편도 너무 많이 착해하고. 사랑하네. 남편이 너무 착해하고. 응. 아내분이 한번 얘기해 줘 볼래요? 아, 그래. 응. 근데 이제 엄마 또 이제 어렸을 때 집을 나갔고 이제 할머니 손을 자랐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다 모두 다 잃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어머. 할머니하고 이제 할아버지 아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 따라다니면서 이제 뻥튀기 뭐 찐빵 뭐 우수수 뭐 그런 거 이제 안 해본 일은 없었어요. 그런 거 팔기 시작했어요. 네, 여자는 이제 중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여자는 공부 안 해도 된다. 삼촌이. 네, 그래서 이제 장사 시작하다가 신랑을 만나서 이제 이 남자는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신랑한테 오게 되었어요. 아니 근데 아내의 자라는 환경을 들으면서 이건 진짜 사랑 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살지 이렇게 했는데 이 남편이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봐줬던 거네요. 네. 근데 더 이상 앞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는 살 수 없으니까 오늘 나오신 거네요. 이런 일이 좀 자주 있다 보니까 툭하면 뭐 오빠는 좋겠다 어려 보여서 그래서 마녀나 엄마 해봐 그러면서 그러면 아내가 혹시 자기 비하도 자기가 혹시 하고 그러나요? 네. 비아냥으로? 저도 이제 학교를 뭐 잘 나온 것도 아닌데 나는 뭐 중학교밖에 뭐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 나와서 좋겠다 이러면서 나는 뚱뚱하니까 싫지 나 싫어하는 여자한테 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네. 두 부부의 대화는 다 이런 얘기네요, 네 전부. 그런 얘기가
많아요. 와, 왜 오빠를 힘들게 사랑하는 오빠를. 아내랑 결혼했을 때는 꿈꿨던 결혼 생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생각했던 결혼 생활. 저는 와이프 이제 가족을 좀 찾고 싶었어요. 저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와이프가 가족이 없다 보니까 좀 가슴이 아팠구나. 이게 무슨 드라마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가족이 돼주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네. 예. 남편이 가족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네. 아버님도 생겼지? 엄마도 뭐, 생겼지? 네. 그럼 남편은 다 해준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네, 많이 해줬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근데도 남편? 막 불안해요? 네, 많이 불안해. 왜? 이 남편이 떠날까봐? 네. 아내는 좀 자신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 네, 좀 이제 신랑이 이제 내가 뚱뚱하니까 이제 남자들은 이제 예쁜 여자들을 원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쳐다보면 이제 그는 불안감이 그래, 그거는 그렇게 칩시다. 다른 여자들을 다 무시하고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네. 자신을 선택한 남편까지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고 자기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신을 선택한 남편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 만났을 때도 그때도 좀 뚱뚱한 편이었죠.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죠? 네. 뚱뚱했는데도 좋아했잖아. 근데 더 뚱뚱해졌으니까. 그럼 그때 뚱뚱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면 되지. 그때 뚱뚱으로. 마지막으로 아내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죠.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처럼 배경 안 보고 그냥 서로 마음만 보고 같이 산 거니까 신랑이 어려 보여서 좋겠다 뭐 그런 말은 신경 안 쓰고 항상 밝게 웃어주고 항상 뭐 그래 또. 아이. 안동분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너만 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 어떡하다. 아유. 잘 만나셨네, 두 분이. 세기의 사랑인데. 아니, 저희가 더 울컥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눈물 훔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진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결혼 12년 차예요. 결혼으로서 언니잖아요. 근데 결혼은 연애의 끝이자 결실이 아니라 진짜 연애가 포함된 생활이에요. 내 거 됐으니까 막 그런 식으로 신경 쓰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그 연애한다는 마음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이다 아니다. 예. 고민이면 O 눌러주시고 아니면은 고민이라고 남편 생각하고요. 입장에서 예. 금방 해결될 수도 있어서 아니라고 저는 네. 하겠습니다. 저는 고민을 누르겠는데요. 아내분께서 충분히 매력 있으신 분인데 자꾸 나는 부족하고 아니고 자책을 하시니까 본인이 본인을 구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남편분이 아무리 끌어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스위치를 눌러 주세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원하는 거라든지. 대화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따뜻하게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이제 행동하는 것도 바꾸겠고 이제 그래 사랑해. 자, 과연 몇 표나 나왔는지 보여주시죠. 자, 얼굴 때문에 피곤해요. 100표 넘어갔어요. 총 200명 중에 자, 몇 표나? 140. 사실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안녕하세요에서 뭐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뭐 외모를 좀 가꾸는 법을 좀 가르쳐주면 어떨까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저희가 초청했거든요. 우현중 씨 나와주시죠. 네. 남편이 3살 위거든요. 남편하고 옆에 섰을 때 네. 누가 봐도 3살 어리게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단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선생님 실력만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아내가 어떻게 변신했는지 궁금하죠? 궁금해요. 야, 우리나라 최고의 아티스트가 변신을 시켜주셨는데, 예. 자, 아까 비포예요, 비포. 남편분이 아내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 사랑스럽게. 예, 예. 영희야, 내 곁에 와줘.
어머, 나이 차셨네. 어때? 왜 울어요? 화장 다 지워줘. 안아줘요. 안아줘. 아유. 근데 갑자기 화장 다 지워주게 왜 우는 거예요? 아, 갑자기 신랑 부부. 좋아서? 진짜 사랑하는 거야. 이거. 좋아서. 아유. 눈물이 나냐. 자, 이젠 안동 분들, 이분들이 지나가면 아이 부부예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줘요. 알았죠? 우리 요 사진으로 남길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예. 하나, 둘, 셋. 떠도는 여자. 안녕하세요. 딸 셋 중 장녀인 34살 여자예요. 주변 사람들은 제 둘째 여동생이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예. 너 동생 지금은 어디 때? 어디래? 미국? 일본? 호주? 글쎄, 나도 모르겠어. 지금 스페인인가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역시 난 세상에서 네 동생 팔자가 제일 부럽다. 멋져. 제 동생 팔자 물론 부럽죠. 현재 제 동생 직업은 무직. 대략 10년간 세계를 누비며 여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 입장에선요, 속이 터지고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데요. 영어 공부한다고 호주에 간 지 4개월 정도 지났나요? 따르르르. 언니, 나 한국 왔어. 어머, 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아유, 가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호주는. 언니, 나 그래서 필리핀 가려고 가서 새 삶을 한번 개척해볼래. 갔다 2주 만에 돌아왔고요. 언니, 나 중국 가. 중국에 있는 기업에 취직해서 잘 됐지? 가서 2주 만에 그만뒀습니다. 야, 너 정신 차려. 벌써 32살이야. 이제 어딘가 정착해서 일 좀 해야지. 언니, 이번에 진짜 내 길을 찾았어. 일단 인도에 가서 명상 좀 배우고 올게. 그렇게 돌아다닌 국가만 해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인도 등등 셀 수가 없는데요. 제발 제 동생 한 곳에 머물게 도와주세요. 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행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젊었을 때 여행 가는 게 나이 들어서 그 사진을 보면서 하루하루 보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젊었을 때 가실 때 많이 가라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집이 여유가 있으면 많이 다닐수록 좋은 게 아닌가 저는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행주는 왠지 이게 느낌이 그냥 출국 금지 당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사실 여행 되게 좋아하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여행 다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시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다닌 것도 아니고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대단해 보여요, 저는요. 그렇죠. 근데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니는 대체 왜 뭐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는 건지 일단 고민의 주인공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몇 개국 돌아다닌 거예요, 동생이? 진짜 셀 수가 없죠. 무슨 역마살이 꼈는지 22살 때부터 32살 때까지 필리핀, 호주, 중국, 아일랜드, 뭐 체코, 뭐 프랑스 셀 수가 없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데 무슨 도피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시간이 뭐 한 달도 채 안 되거든요. 얘가 사범대 윤리교육과를 나왔는데 공부를 잘하니까 얘가 바로 임용고시를 볼 줄 알았는데 사범대 네. 윤리교육과. 윤리교육과? 그럼 이제 임용고시만 보면은 선생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달 만에 이제 공부하고 못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호주로 홈홀리데이를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때부터 눈을 뜬 것 같아요, 이제 해외 생활에.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거는 동생한테 좋은 일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열정은 가득한데 끈기가 없어가지고 얘가 항상 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갑자기 막 금방 돌아와 버리니까 호주 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4개월 만에 돌아오고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돌아오고 또 뭐 아일랜드나 중국 같은 경우는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금방 돌아와 버렸어요. 배울만 하면 돌아오고, 배울만 하면 돌아오고. 그래도 나름 이제 멕시코 이사에서 통역한다고 거기 잠깐 들어가고 또
또 뭐 체코에서 그 호텔에서 매니저 일도 한다고 했는데 다 몇 달 만에 그냥 못하겠다고 그냥 돌아버리고. 경비는 근데 어떻게 감당이 돼요? 그래, 이 경비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게 그렇죠? 능력만 된다면야.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 아빠가 이제 다 해주시죠. 아빠가 이제 다 해주시죠. 와우. 그러니까 저희가 딸 셋인데 막내 동생이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비도 아빠가 대주셔야 되는데 둘째 여동생도 자리를 못 잡으니까 아빠가 이제 경비도 대주시고 중국인 룸메이트가 MBA 석사를 따고 있다고 자기도 그걸 따고 싶대요. MBA 학위를.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빠가 1,000만 원 정도를 그러면 학비를 대줬는데 그것도 하다가 힘들다고 한 학기도 못 채워서 또 그냥 와버린 거예요. 네. 부모님께서 그럼 뒷바라지 하실 여유가 좀 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아빠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명예퇴직을 하시고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영어학원 운영하고 계세요. 남들은 다 이제 그 연금 받으면서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하시는데 저희 아빠는 주말에도 못 쉬고 계속 뼈 빠지게 일하고 계시죠. 딸 여행 경비 대주시려고. 딸 때문에. 사실 부모님이 가장 고민이신데 여기 이 자리에 못 나오신 것도 남들이 둘째 딸 뭐 하냐고 물어보면 딸 깎아내리기 좀 그러니까 그냥 외국에서 잘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포장하시고 말을 하셔가지고 그건 충분히, 나오시면 좀 민망하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주무시다가도 둘째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지 일어나서 술도 드시고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진짜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이러면서 아버지가? 예. 그래서 그럼 뭐 그냥 딸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 결혼하고 싶지 않다. 딸 때문에, 둘째 딸 때문에. 그러겠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진짜 눈앞에서 얘가 그냥 차라리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아유, 얼마나 많이 힘드셨으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안에 총대를 메고 나온 거네요. 지금 용케 어떻게 한국에 잠깐 있을 때 후다닥 사연이 벌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또 이게 딱 타임이 맞아가지고 딱 4일 전에 애가 인도에서 돌아왔거든요. 다행이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얼른 어디 또 어디 튈까봐 얼른 데리고 나왔어요. 아무튼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서 인도에서 4일 전에 돌아온 영광이네, 우리가 영광. 예. 우리 둘째 동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얘기 듣게 되게 좀 황당하지 않으셨어요? 언니가 여기 신청했다고 됐다고 했을 때. 저를 너무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왔으니까 인도말로 인사 좀 해줘봐요. 나마. 아, 네. 나마스테. 웬만한 나라는 뭐 다 가봤겠어요. 비행기는 100번 넘게 탄 것 같은데. 100번 넘게 탄 것 같은데. 뭐 어딘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체코, 독일, 오스트리아, 호주, 인도, 홍콩, 일본,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또 어디지? 아일랜드, 중국, 한 20개국 되는데. 20개국. 네. 나 다닌 거네. 산티아고. 산티아고 여기. 야, 대단하네. 이걸 다 아버지 돈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 완전히 100%는 아니고 20대 후반 정도부터는 그래도 저도 제가 벌어서 좀 했습니다. 20개 정도의 나라를 갔는데 목적이 뭐였어요? 제 꿈이 죽기 전에 세계 일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외국에 갔는데 이제 큰 세상을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외국어는 곧잘 하시겠네요. 아까 하더라고요, 인돈. 일단 일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냥 조금씩 해요. 아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외국어 좀 한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중국어. 한분 계십니다. 여기. 뭐 어떤 언어예요? 옆으로. What's your language? 잉글리시? 네. 그럼 영어 한번 좀. 원어민이신 것 같은데 느낌이. Hi. How are you doing? Hi, I'm okay. I'm good. I'm so nervous. And you?
Me too. I heard that you have been to European countries. Have you ever been to Azerbaijan? No, I'm sorry, I haven't been there. Yeah. Do you know where is it located? No, No. sorry. Do you know where is it located? No, No. sorry. It is located near Turkey. I Okay. recommend you next Okay. time you go to travel, maybe you can travel Azerbaijan too. Okay, thanks. 지금 뭐 둘째 동생 잘 보는데 저분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예, 확인을 했어요. 아니 근데 중국어 있어요, 중국어. 걸걸어졌어. 어떻게 중국어는 어떻게 좀? 중국 분이에요? 아니면 배우신 거예요? 중국 분이요. 좋아, 좋다, 좋다. 원어민들하고 하는 건 진짜 那你对中国印象怎么样？那你对中国印象怎么样？我很喜欢中国，因为我在中国学过中文，还有我在中国教过韩语，然后我有一些中国朋友。 어때 뭐래요? 잘해요? 무슨 대화예요? 중국에 많이 여행 다니셨다고. 발음도 정확해요? 네. 잘하네. 그러니까 다 좋은데 언니 말로는 끈기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 열정은 가득한데 필리핀에 가서 왜 2주 만에 돌아왔어요? 향수병이 나서요. 향수병이 나서요. 2주 만에? 네. 어머. 그러면은 체코에서는 한 3개월 정도 있었어요. 체코 프라하 한국 호텔에서 매니저를 뽑는다고 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호텔이 아니라 무슨 기업체 약간 구내식당 같은 데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런 거 원래 다 미리 잘 알아보고 가지 않아요? 호주에 갔었는데 예. 뭐 큰 바퀴벌레가 돌아다녀서 무섭다고 매일 전화를 하더니 진짜 그것 때문에 돌아오더라고요. 바퀴벌레 때문에? 아 진짜로. 호주 바퀴벌레가 진짜 크기로 유명하거든요. 가보신 분은 아는데.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네. 네. 진짜 커요. 호주에 바퀴벌레가 진짜 한 이만해요. 우와! 길다리에서 이만해요. 이게 잡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이게 잡으면 우리나라는 잡잖아요. 딱 하면 이건 빠직하면 그냥 잡네. 바로 안 죽는 사이즈. 발도 되게 커가지고, 예, 아우, 되게 상남자가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커요. 그래서, 저도 공감해요. 그거. 인도에서 4일 전에 오셨는데 거기서 얼마나 있다 오신 거예요? 이틀 정도. 이틀 정도. 인도에서 이틀이요? 명상하신다고 가셔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영상 배우러 갔는데 온갖 벌레들, 개미, 바퀴벌레, 지네가 자는 곳이며 다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포기하고 왔습니다. 벌레 때문에 못 가 다니는 거네, 그러면. 아니, 그냥 혹시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기내식 때문에 그래. 비행기 그럴 수도 있어. 공항에서 이렇게 쇼핑도 하고. 아니, 여권에 도장 찍히는 거 좋아해요. 한국에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있으면 좀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취업 시장도 되게 안 좋고 제가 앞만 보다 보니까 자꾸 도피성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빠 돈을 쓰는 건 눈치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또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뭐 계획은 좀 세워놨냐 그러니까 그냥 떠나서 좀 편하게 있고 싶은데 가보면은 환경이 녹록지는 않고 그렇죠? 네, 맞아요.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고 없어요? 싶은지 모르겠어요. 외국 나가는 건 뭔가 새로운 걸 해보는 건 재밌는데 또 끈기가 없어서 또 포기하게 되고. 나가서 그러면은 행복하다라는 기분이 들기는 해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멕시코에 한국 회사 통역으로 갔었는데 전문 용어를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언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상사들한테 계속 욕먹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그것도 결국에 빨리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다 좋아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지만 답답하면서도 그래서 버티고 견뎌내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 지금까지 혹시 여행 다니시면서 생긴 경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아세요? 비행기만 하면 한 3, 4천만 원 되지 않을까요? 4천원 되지. 3, 4천. 아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현지에서 쓰고 뭐 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 돈 가지고 한국에서 뭘 시작하는 게 그래. 그러겠네.
아니, 저는 이게 이렇게 10년으로 길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저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동생 탓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회는 되게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또 그 기회를 다 지금까지 내팽개치고 그냥 다 도망을 간 것 같이 보여요. 예를 들면요. H대학교 예. 이제 직원 채용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 180대 1이었는데 얘가 거기에 채용이 됐어요. 다녀야지. 근데 얘가 오래 다녔겠지. 2달 다니고는 자기한테 안 맞다고 하면서 메일을 보내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냥 다른 나라로. 다른 동료 선생님들이 너무 출중하시고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스킬을 쌓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해야죠. 다른 사람들 왜 저 정도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그때 로얄 패밀리인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로얄 패밀리인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겠지. 이사장님 딸인가 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것 같아. 어렵게 얻은 기회를. 당신 때문에 한 명이 떨어졌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 저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상황이면 공항에 가서 가사를 쓰거나 공항. 예, 그냥 그런 방법을 찾거든요. 한국 내에서. 그러면은 되게 리프레시가 돼요. 그렇죠. 더 배우는 것도 있고. 다 그렇게 예. 버티는 거예요. 맞아. 다 버티는 거지. 진짜 너무 공감하는 게 20대 저랑 너무 비슷한 점이 많은 거예요. 경찰 특공대도 준비했었고 막 경호실, 대통령 경호실 좀 공부하려고 했고 뭐 남대문 시장도 가보고 뉴질랜드도 한 4개월 저도 갔다 왔거든요. 너무 힘들고 저한테 안 맞는 것 같고 똑같이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생각한 게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는 다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네. 한 번만 버티기 한 번 하면 그래.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한 번의 버티기를 못 안 한 해봤어. 것 같아, 시도를. 언니 입장에서 가장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연약한 여자가 혼자 이제 위험한 지역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이제 걱정이 되죠. 얘가 안전하게 잘 있는지 갑자기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스크린샷해서 보내면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또 이런 식으로 댓글을 하니까 저도 답답하기도 하고. 좀 위험한 일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인도 배낭여행 할 때 이상한 가이드를 만나는데 그 가이드가 자기는 결혼했는데도 아직도 키스를 안 해봤다. 네? 나한테 키스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뭐야. 계속 키스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무서웠는데 막 그 숙소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위험하네. 근데 다행히 그 이후에 아무 일 없긴 했는데 그게 좀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나는 살아있는 게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근데 본인은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걱정이 안 돼요? 그러면? 엄청 큰일을 당한 게 아니라서 큰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데? 큰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면 안 되죠. 큰일을 당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안 한다가 아니라 큰일을 벌써 당한 거거든요. 막내도 둘째 언니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제가 뭐 한마디 하면, 그만해. 이러면서 내 인생이야. 이러고 나는 한평생 한 직업만 가지고 살 수 없어. 이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요. 인간 자기계발서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막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하루에 5번씩 나는 할 수 있다를 외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못해, 본인은? 좀 언니가 아직 철이 없고 좀 아직 어리고 현실을 직시를 못하고 그렇게 이상만 쫓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저렇게 멋지게 도전하는 모습 보면 야 대단하다. 도전 정신을 인정할 만하다. 좀 멋지다. 이렇게 느낄 때는 없어요? 멋있을 때가 있어요. 뭐 외국에서 뭐 이렇게 잘 돼서 간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근데 한 3개월만 지나면 안 멋있어요. 왜냐면 돌아오거든요. 멋있기 전에 와버리니까. 어디 취직됐더라, 그때는 멋있는데 네. 바로 돌아오면 안 멋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범대에 진학 중인데 아빠가 항상 저한테 넌 언니처럼 살지 말라고 너는 무조건 임용 빨리 붙어라 이렇게 압박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언니 얘기로 막히니까 언니가 좀 제 길을 막고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형부가 볼 때는 어떨지.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내 고민 이해가 돼요? 네, 옆에서 봐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처제가 하도 외국에 나가 있어서
지금 결혼한 지 8년째인데도 좀 서먹하고 불편한 건 없지 않았어요. 자주 보지를 못하니까. 네, 그렇죠. 다행히 결혼식 때 어떻게 맞춰서 오셨는데 저희 가족 행사 보면은 일상적인 행복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가족 간의 일상적인 행복 못 느껴서 또 아쉽기도 하고요. 만약에 본인 여동생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본인 여동생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없었으면 합니다. 없었으면 한다고요. 연애 같은 건 안 하세요? 연애? 10년 동안 연애 안 하셨어요? 외국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외로움도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해외 갈 때마다 항상 연애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금사빠여가지고. 금사빠. 네.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 충동적인 귀얇고 금사빠고 좋다. 뭐 산티아고 뭐 술래길 갈 때도 이제 또 금방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고 또 중국에서도 미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저는 이제 대화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7시 영화학원을 끊어서 언니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언니한테? 진짜 2달 만에 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좀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제보 될 사람하고 뭔가 좀 대화를 나누고 언니 진짜 착하다. 좀 마음이 잘 통하거나 좀 사람이 괜찮다 하면 저도 모르게 사랑에 빠지고 그런긴 하는데 오래 간 적 있어요? 관계가? 그건 한국 사람이랑 제가 사귀었을 때 좀 오래 간 적 있고 빨리 헤어질 경우에 한 달 만에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해외 나갈 계획이 또 있나요, 혹시? 진짜 이제는 당분간은 좀 한국에 있으면서 정착해보려고 합니다. 언니라고 동생들은 안 믿는데 저러다가도 내일이라도 뭐에 딱 꽂히면 가는 스타일. 전문가에게 우리 제작진이 미리 자문을 좀 구했대요. 근데 이런 경우 성인 ADHD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증상이 3가지가 있는데 과잉 행동을 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며 돌아다니는 거. 둘째는 충동적으로 뭔가 계속 실행에 옮긴다라는 거예요. 셋째가 이제 부주의한 면. 비슷하다. 그래서 전문가 말에 따르면은 한국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일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하지 않은 일에 도전을 하면 좋을 텐데 그게 과연 어떤 일인지. 우리가 그 전문가한테 상담받는 걸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큰 흉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요즘도 다녀요. 네. 그건 되게 좋더라고요. 정신건강에 되게 좋더라고요. 예. 아니 그쪽으로 손님 다 보내면 우리는 누가 왜 고객을 저쪽으로 보내요? 웬만한 건 돈 안 들이고 우리가 해결할게요. 동생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네, 네가 진짜로 진짜 이번 기회에 정말로 네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진짜로. 난 진짜 무엇보다도 진짜 엄마 아빠가 제일 걱정이 되거든. 아빠가 작년에도 심장 안 좋으셔서 수술하시고 지금 이제 약 드시고 회복하고 계시잖아. 근데 아빠 평생 소원이 3개 주셨는데 우리 뒷바라지 하시느라 지금 계속 일도 하시고 지금도 계속 자기 생활 못 하시고 계시니까 너도 이제 잘 정착해서 마음 잡고 이번에는 살았으면 좋겠어. 아이고 언니 마음이 예쁘네. 그래요. 이나 씨부터. 네, 고민이다 아니다. 꿈의 척추를 딱 한번 좀 세워보면서 언니랑 동생들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취직하셔서 이번에는 직접 경비 마련해서 가족들이가 다 같이 한번 여행 가보시는 게 그래 어떨지. 가족들끼리 좋다. 네, 고민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렇게 심한 고민까지는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네.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라는 말을 저는 스스로 믿거든요. 저는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언니 고민에 충분히 공감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요, 스페인어로 할래요? 몰라? 이제는 진짜 정신 차리고 뭔가 하나를 좀 끝까지 열심히 해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번 직접 아버님한테 영상으로 말씀을 하세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까지 진짜 나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했고 너무 미안해서 눈물 날 때도 많고 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10년을 이렇게 살아서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는 진짜 끝까지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할게. 진짜 고맙고 사랑해. 네. 아,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떠드는 여자. 몇 표냐? 100, 44, 44, 124.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난 제목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30대 남자입니다. 3개월 전 저희 가게엔 아주 믿음직스러운 직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사장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시작은 좋았죠. 하지만 자, 다들 고생했어요. 모두 퇴근합시다. 아닙니다. 전 일을 좀 더 하겠습니다. 먼저들 퇴근하십시오.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퇴근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마무리 제가 다 할 테니까 퇴근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당최 집에는 안 가고 본인의 업무는 물론 화장실 청소에다가 식자재 관리, 주방일, 심지어 다른 직원들의 일까지 본인이 다 합니다.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지금 새벽 3시인데. 사장님, 일하다가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이번 달 매출 하락 원인에 대해 분석해보니까요. 그거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요? 진짜 하루하루가 죽을 맛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저희 직원의 열정, 제발 좀 말려주세요. 진짜 사연의 왕. 아니 이나 씨가 지금 반했어요. 태균 씨의 사연 속에. 와 진짜 4D로 체험한 것 같아요. 사연을.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이런 직원 있으면 진짜 부럽긴 한데. 이나 씨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듣기로는 야심이 나까지 삼킬 것 같은 두려움? 야심 때문에. 사장까지 삼켜버릴 것 같은. 나까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이즈?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조그맣게 체육관도 지방에서 하고 있고. 그럼 거기 이제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많이 쓰겠네요. 예,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직원 하나 오면은 가게가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너무 부럽고. 진짜 고민이시면 고민이면 제가 채용하는 걸로 해서 뭐 진짜 생각 있으시면 저희 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저도 제가 읽었지만 이 사장님 좀 힘드시면 제가 저희 치킨 쪽으로 데려갈까지 생각했습니다. 저희 또 필요하긴 자, 일단은 고민의 주인공 우리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저 등장하자마자 박희순이 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귀엽게 생겼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낚시를 해서 먹는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효수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정말로 직원 때문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진짜? 그 열정 때문에? 예,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지금 보니까 눈이 동자가 빨개져요. 예, 어제도 제가 밤을 샜어요. 안 들어가가지고. 어제 약속하고 방송이니까 좀 일찍 들어가자 했는데 아침까지 같이 있다가 이제 온 건데 이제 저희가 오픈 시간이 이제 2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데 12시간이네.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새벽 한 7시에 퇴근을 하셔가지고 2시 영업이 끝나는데? 예. 아침 7시요? 예, 아침 7시요.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10시에 또 출근을 하시는 그 사람이? 예. 그럼 몇 시간 정도? 그럼 3시간? 3시간 주무시는 거죠. 와, 그것도 집에 가는 시간 뭐 이렇게 있으면 3시간도 못 자는 건데? 1시간 반 정도 걸리시거든요, 가시는데. 1시간 자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집에서 옷 갈아입고 대충 오면은 뭐 가끔씩은 냄새도 나고 휴무일에도 저희가 휴무일에도? 저희가 주 6일째인데 휴무가 없으세요, 이분은 3달 동안. 그러니까 안 쉬는 거예요. 와. 처음에는 얼굴이 좀 하했어요. 누가, 이분이? 예, 점점 시꺼매지는 거예요. 일거리를 막 몰아줘놓고서 왜 퇴근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악덕업주는 아닌 거죠? 저희가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음식 회를 뜨는 사람, 낚시터를 보는 사람, 청소를 하는 사람 다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이분은 뭘 이분은 하세요? 홍보하고 그다음에 단체 워크숍이나 이런 단체들을 유치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단체 그룹 유치하는 거? 그런데
다른 직원들 일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본인 할 필요도 없는데 갑자기 그 새벽에 갑자기 화장실 청소를 하고. 안 해도 되는 거를? 네. 직원이 뭐 이제 구름 과자를 먹고 싶다 그러면 뭐 구름 과자도 갖다 사주고. 담배를 본인 차별도 사주고. 예를 들어서 식자재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산품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500원, 1000원 싸게 하겠다고 그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해서 노량진을 갔다가 가락동을 갔다가 또 다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 10시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퇴근을 하세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퇴근할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좀 초반에는 퇴근하세요. 좀 땡 잡았다 그러겠어요. 당연하죠. 초반에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땡 잡았다. 근데 지금은 나도 미안해지니까 자다가 베란다에서도 전화 오면 네, 장혁수입니다. 예, 앉았어요. 네, 일하고 있어요. 괜히 내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이 일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게 너무 고민이 돼서. 나오셨구나. 예. 자, 그러면 열성이 가득한 직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여기 와도 돼요? 괜찮아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자꾸 일이 눈에 밟혀요? 예. 그래서 사장님이 고민이라고 나왔는데 이해되세요? 어떠세요? 사장님 입장에서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기분이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그렇다고 3개월 동안 집을 안 갈 정도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제 집에 아기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깰까봐. 결혼도 하셨어요? 예. 깰까봐 이제 차에서 잠깐 쪽잠 자고 나오고 그럴 때도 있어요. 애가 몇 살인데요? 18개월이요. 어머머. 아니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전혀 그렇게 그런 거 집에 없습니다. 일찍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왜 굳이 그렇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일을 할 때 제가 사장님이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아닌데. 사장님 제발 그 생각만은 혹시 먹힐까봐 여기 고민돼서 왔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의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예. 돼요? 보통 아침 10시에 나와가지고 식자재를 구매를 해요. 매장에 가서 청소 상태 확인을 하고 낚시터가 이제 지저분하면 낚시터 청소를 하고 주방 상태 확인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러면 직원들하고 같이 홀서빙도 하고 회손질도 하고 카운터도 보고 있고요. 잠깐만요. 보이는 일은 다 해요. 지금 약간 들어보니까 가게 홍보 때문에 우리가 낚인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안 보이는 곳까지 저렇게 신경 쓴다고 하니까. 아니 사장님은 분명히 직원께서 맡은 담당이 홍보 담당이라고 그랬고. 예,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사장님한테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고 싶고 직원들한테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행만 다니는 여자분이 한 분 있는데 밑에서 한 번 좀 데려다가 일을 시켜보면 근데 아까 뭐 휴무일까지도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휴무일. 왜 굳이 휴일까지 휴무일을 왜 나오셔서 나와? 일하시는지. 회사 입사하고 첫 휴무일 날 집에 있는데 이거 해야 되겠는데 이거 안 했을 텐데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사장님한테 인정받고 싶다고 했는데 예. 사장님이 지금 힘들어해요. 네. 되게 힘들어. 지쳐 사장님이 보이죠? 제발 좀 퇴근하라고 하고 그래야지 사장님한테 인정받고 그래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지금 사장님이 저는 안 힘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당신 때문에 힘들다고. 그 사장님은 우리 회사의 대장이잖아요. 대장인데 대장이 힘들면 안 돼서 사장님은 좀 들어가서 쉬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도 많아요. 물론 뭐 일을 잘하니까 좋긴 한데 직원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눈치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장님이. 저는 요즘에 너무 재밌고 일하는데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와, 진짜 시원하다. 정말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사장님이 쉬셨으면 좋겠고 사장님이 제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눈치를 안 보시면 안 돼? 근로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근로의 맞아. 기준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은 드릴 수 없다. 그 기준에서 딱 정확하게만 하셔라. 제가 그렇게 딱 고지를 항상 처음 오실 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행복한 고민인데. 예. 이분 때문에 제가 힘들었던 과정에서도 매출이 점점 올라가고 많은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너무 이 퇴근을 안 하시니까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은 일한 만큼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일한 만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일한 만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가격 아닌 것 같아.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곤란하고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그냥. 이야. 저는 이제 또 부담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수기하고 이제 프린터가 좀 필요한데 어디서 하지? 이렇게 그냥 저 혼자서 혼잣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프린터가 정수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이러고 이제 저러고 마는 거예요. 갑자기 성대모사. 가게 있는 걸 다 퍼주는 거예요. 워크숍 영업을 하려면 어떤 협회라든지 아니면 이 단체들이 이제 와서 사전 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을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회사에서 해주는 게 맞거든요. 당연하죠. 예, 제가 그거를 몰래 자기가 카드로 긁고 가버리는 거예요. 접대비를? 예. 저희 매장에 오는 걸. 뭐야? 뭐 엔젤이야? 예, 뭐야? 누구야? 그거를 제가 카드를 뺏어가지고 환불 취소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도망가 버려요. 어머머. 자기도 먹었으니까. 저 덩치 저만큼 좋다고 많이 먹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해봐요. 낚시꾼이에요. 낚시꾼? 예. 아, 낚시를 낚시꾼이에요. 좋아해. 자기 장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낚시꾼들은. 그렇죠. 근데 자기 장비를 고가거든요. 그 낚싯대를 저희 매장에 두고 손님들한테 이렇게 소모품이라는 걸 준 거예요. 자기 거를? 예. 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이제 망가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계좌이체를 해줬거든요. 며칠 있다가 다시 저한테 이체가 들어온 거예요. 또 다시 저는, 이체가 다시 들어왔어? 예,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안 받겠다. 예. 회사에서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하고 손해를 입었다고 회사에다 청구하는 건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액수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액수가 얼마 정도였어요?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갖다 놓으신 장비만 해도 몇백만 원 되는 거예요. 다 낚싯대가. 합치면요. 낚싯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모터,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저는 미안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야, 이 전래동화에 그러니까요. 곁단을 끊임없이 서로의 집에 갖다 주는 형제 그렇죠. 이야기. 형님 먼저. 아니야. 여기서 갖다 주는. 아니 뭐야 이 미담이 끊이질 않아요. 저기요. 네. 집에는 잘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봐봐, 근데 저렇게 늦게 들어오고 자 이러는데 내가 보기엔 이분이 고민이 아니라 저번에 아내가 제일 고민인 것 같아. 애기 18개월이면 되게 힘들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래요? 그 일을 하면서 독박 육아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네. 어머, 너무. 근데 아내한테도 미안하지만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제일 많이 미안해요. 엄마가 퇴근하고 찾으러 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까지 혼자 있어요, 어린이집에. 아내는 남편한테 불만이 없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고가 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장님이 인정받으려면 퇴근을 하시라고요. 우리 사장님. 그러니까 최고가 되고 싶잖아요. 예.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빠는 포기를 한 거예요? 저분이 2시에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후에? 2시 나와도 되는 거죠. 그 10시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 4시간을 애랑 좀 이렇게 좀 있다가 좀. 아이랑 있어도 자꾸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자꾸 아 내가 지금 빨리 움직여서 뭘 해야 되는데 마음에 저도 모르게 조바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직원의 아내한테 되게 좀 미안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이제 장문으로 이제 문자를 드렸어요. 카톡을 드렸어요. 아내한테. 최대한 퇴근을 시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나한테 본인이 직접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형수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계속이요. 다른 직원들 같이 일하신 분들 나오셨던 것 같은데. 네. 아, 동료? 네. 먼저 지금 마이크 잡으신 분부터. 네. 사장님 고민 이해하세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가게에도 자주 와서 이렇게 오지랖 떨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저희 지점은 안 오셔도 되거든요. 항상 10시, 11시면 전화가 와서 가게 앞이라고 전화가 와요. 피곤을 무릅쓰고 저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조금 지저분하다, 자기가 뭐 이런 부분을 봤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다 끄집어내요. 그럼 저랑 저 직원은 솔직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눈치가 그렇지, 보여갖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부장님이 솔직히 안 왔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안 왔으면 예,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에이핑크가 이런 걸 더 조직 생활을 더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알아요. 맡았는데 봄이만 혼자 저는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맞아요. 이러고 더 연습 딱지 부족한 거 어디 가서 채워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종 쳤을 때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있어요, 진짜. 저는 다른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장님을 하루에 한 번씩 뵙고 있거든요.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거리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본다고? 네.
솔직히 부장님 처음 뵀을 때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웬만해서 저랑 이제 직원 오빠랑 둘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단지를 한번 돌려보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한 직원이 가게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우면 안 되죠. 계시면서도 이것도 시키시고 저것도 시키시고. 시키는구나, 일을. 네. 근데 그렇지. 부장님은 안 가시고 계속 계시고 그때마다 좀 도망갈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 날이 너무 힘들어서 부장님한테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장님이 나는 해가 떠서 집에 갔다가 출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은 또 하세요? 부담스럽게 티를 안 내는 게 아니네요. 티를 내네요. 네? 농담으로 했던 말이 농담. 농담이어도 그게 아니지. 들으면 그게 다 신경 쓰이지. 근데 딱 보니까 이분은 정말 사장님이 되시면 밑에 직원분들이 거의 완전 힘들 것 같아요. 완전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나 땐 이랬어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영업은 영업대로 하고 남는 시간에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업을 백날 해와도 손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거는 저희 손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른 직원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가게 준비하는 건. 아직 좀 제 눈에는 계속 미비한 게 자꾸 보이네요. 아니 근데 아까 아르바이트생 옆에 계신 분은 제 이제 그 아내입니다. 네. 괜찮아요. 아니 그걸 아내로서 그렇게 사실 오늘 남편에 대한 불만도 얘기하러 나왔지만 저 부장님을 저는 처음 뵙거든요. 여기 보러 나왔거든요. 아, 오늘 처음 본 거예요? 네. 보세요. 쳐다보세요. 아 그러니까 일단 남편분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요? 저희 남편도 좀 일 중독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저는 또 30개월, 10개월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힘들어. 아이들도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항상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두 집 다 문제네 지금. 또 남편이 이렇게 직원을 두는 이유는 자기도 조금 쉬려고. 근데 직원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더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얼마나 일을 하시길래 저렇게 일을 그렇게 하시나 했는데 진짜 보고 싶어서 나오셨나 보다. 새벽 3시에 전화 오고 4시에 전화 오고 저희 가족들도 다 같이 깨고 있거든요. 그 대목에서 왜 3시, 4시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도 그 시간대까지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디서? 집에서? 아니, 대외적으로 움직이시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럼 새벽에? 그건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너무 물색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워낙 바쁘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시간에도 항상 자다 받은 목소리가 아니세요. 자다 받으면 약간 민망하니까 안 자는 척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일이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죠. 근데 지금 일이 먼저예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된 게 그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급여적으로.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을 때 결혼했을 때 예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생활비를 썼었어요. 그때 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하나라도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뭐 때문인지는 알 거는 같아요. 사실 뭐 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사실은 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옆 사람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겁먹지 말아요. 내가 딱 남편이고. 보니까 어디 가서 진짜 무슨 군고구마를 팔아도 제대로 할 사람이에요. 열정만은 이제 알았으니까 적당히 조절하면서 하시면. 일단 사장님한테 제 능력을 인정받고 그걸 퇴근을 하면 인정을 받아. 예, 제가 맡은 부분에 좀 더 충실하게 열심히 일을 할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게 체인점 사장이 되고 싶은 게. 본인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은 거야. 근데 진짜 사장님께서 심정적으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 게 이게 누가 봐도 훌륭한 그러니까 일꾼 훌륭한 직원이긴 모든 해요. 고용주가 꿈꾸는 그런 그러니까요. 직원분인데 그리고 선의라는 거를 너무 아시니까 이걸 뭐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정말 원래 좀 하했어요. 하했는데 많이 시꺼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그리고 정시 출근해서 정시에 좀 퇴근하는 좀 부장님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큽니다. 지금 밤에 전화 좀 안 했어요. 밤에 전화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약속 지킬 거예요?
예, 약속 지키겠습니다. 밤에 전화하지 말고 정시에 퇴근하고. 올해부터는 그러면 2시 출근해서 네. 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겠습니다. 뭐지? 2시에서 8시, 밤 10시 퇴근. 예. 아 갑자기 이러니까 너무 섭섭하네. 1시간은 거의. 아 사람이 왜 이렇게 늦은 지금 미친 거야? 미친 거야? 이렇게 안 되니까. 이나 씨부터. 예. 아, 저는 그래도 이거는 열정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지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밝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적당히 일하시면서 가정에도 조금 충실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좀 잘 챙겨야 돼요. 우선 너무 많은 피해자가 있기도 하고. 나름의. 자, 김종현 씨, 아직도 이렇게 탐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저희 쪽에 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내와 아이 입장을 봤을 때 이건 완전한 고민이다. 그렇지. 그래 아니 가정도 좀 돌봐요. 꿈을 이뤘는데 누릴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 저도 고민입니다, 이거는. 자,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사장님하고 또 다른 직원들 뭐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우리.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사장님이 부담 느끼시지 않게끔 범위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고 우리 지점장님이나 알바한테도 그런 모습 안 보이고 잘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의 아내한테. 맞아. 자, 한마디 하시죠. 저, 야, 이 카메라 보고, 저기. 자, 보고. 여보 미안해. 그때 힘들었을 때 자기가 전당포에서 반지 맡기고 울면서 막 나왔던 게 마음속에 아직도 너무 큰 죄로 남고 힘들 때마다 그 생각하면서 버티는 것도 있어. 아들 태경이도 생각해서 더 열심히 잘할게. 미안해. 아이고. 열심히 사는 가장이에요. 과연 몇 편지 결과 보여주세요.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저 끝자리. 이거 많이 누른 것 같아. 자, 몇 표? 땡! 이것도 엄청 고민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얼굴 때문에 피곤해 영화 이번 주 우승을 차지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